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 150문제로 한능검 1등급 맞게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고려의 정치사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49의 기출문제네요.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동북면 병마사 간이대부 김보당이 동계에서 군대를 일으켜 정중부와 이의방을 토벌하고 전황을 복위시키려고 하였다. 가는 그러네요. 무신직공기 때 김보당에 난 관련 사료고. 나 한번 볼까요? 만적 등이 노비들을 불러 모아서 말하기를 장군과 재상에 어찌 타고난 씨가 있겠는가? 때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하, 나는 그러네. 만적에 난 관련 사료네요. 따라서 이 문제는 김보당에 난 이후 만적에 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찾아라. 그런 문제네요. 1번 웅천주도도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건 통일신라 때 역사적 사실이고. 2번 최후가 인사행정 담당기구로 정방을 설치하였다. 여러분, 나는 만적에 나는 최충원 집권기 때 있었던 사실. 그런데 최후는 누구다? 최충원의 아들. 따라서 2번은 나 이후의 역사적 사실이고. 3번 이자경과 척준경이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웠다. 가나 둘 다 무신집권기 역사적 사실인데 무신집권기가 어떻게 시작된다? 그렇죠. 무신정변 1170년 무신정변으로 시작되는데 이자겸의 난 이거는 무신정변 이전의 역사적 사실이네요. 4번 최충원이 봉사십조를 올려 시정개혁을 건의하였다. 그렇죠. 나도 최충원 집권기에 있었던 사실. 그런데 최충원은 이의민을 죽이고 집권을 했는데 이의민을 죽이고 집권하자마자 국왕 명종에게 올린 게 봉사십조. 따라서 4번이 정답이네요. 4번 정답. 5번 김부식이 서경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하였다. 이건 묘청의 난 관련된 설명이고 묘청의 난도 그렇죠. 무신정변 이전의 역사적 사실. 자, 그러면 무신집권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무신집권기가 어떻게 시작됐다? 무신정변으로 1170년 무신정변. 왜 일어났죠? 국왕 의종이 문신을 우대하고 무신을 차별하면서 과도한 향락을 즐기자 이에 차별받던 무신들, 특히 정중부를 중심으로 이의방, 이고 등이 힘을 합쳐 보현원에서 정변을 일으킨 게 무신정변. 결과는 무신들을 대거 처형하고 국왕 의종을 폐위시키고 무신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했다. 자, 이 무신집권기에는요, 무신집권자별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제일 처음으로 집권한 사람은 정중부. 정중부는 이 무신정변 때 상장군이었다. 그때 같이 난을 일으켰던 이의방을 죽이고 집권하였다. 사실요, 이의방이 먼저 이고를 죽이고 권력을 잡았는데 이 이의방을 죽이고 집권한 게 정중부. 정중부는 최고 권력기구로 중방을 활용하였고, 이 무신집권기 때는 이 난이 어떤 사람이 집권할 때 어떤 난들이 일어났는지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정중부 집권기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난은 그렇죠. 1174년 문제에도 나왔죠. 예,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의 난. 그 다음에 교정승려의 난, 즉 귀법사의 난이라고도 부르는 이 난도 정중부 집권기 때 있었고, 곧이어 1174년에 서경유수 조의총의 난이 일어났고, 또 공주 명학소, 향부곡소 중에 하나,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의 형제가 난을 일으켰다. 자, 그 다음에 정중부 다음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은 경대승. 이 경대승은 청주 출신의 청년장군이었는데 정중부를 제거한 후 집권하였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한 사병 집단 도방을 최초로 설치하였다. 얼마 뒤 경대승이 병사합니다. 경대승 이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이의민. 이의민은 경주 출신, 천민 출신인데요. 정중부 부하로서 성장하다
그렇죠. 우리 문제에서도 본 김보당의 난 때 경주에서 의종을 살해하면서 더더욱 정중분에 든다. 자, 이 이휘민 집권기의 농민봉기로 경주에서 일어난 김삼이 효심이 난 기억하셔야 되는데 특이점은 이게 신라 부흥운동의 성격도 갖고 있었다. 이휘민 다음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최충원. 최충원은 동생 최충수와 함께 이휘민을 제거한 후 권력을 잡는다. 권력을 잡자마자 이 집권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왕 명종에게 시정개혁책을 담은 봉사 10조를 올렸는데 여기에 명종에 대한 비판적 내용도 담겨 있었다. 최충원은요, 최씨 집권기 최고의 권력기구인 교정도감을 최초로 설치한다. 그래서 최충원의 아들 최우, 그다음 최우의 아들 최항, 최항의 아들 최희까지 최씨 무신 집권자들은 이 교정도감의 최고 수장인 교정별감집을 세습하였다. 그래서 이 교정도감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했다.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 최충원 집권기의 대표적인 난이 바로 최충원 집 간호였죠. 만적이 일으킨 만적의 난. 이거 노비들을 모아서 난을 일으키려다 사전에 발각돼서 실패한 난인데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 즉 노비들의 신분해방적 성격을 갖고 있는 난이다. 만적의 난 기억하셔야 되고. 자, 최충원이 집권해선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집권했는데 최우는 그렇죠,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했고 문신들의 수기기관인 서방을 설치해서 문신들을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였다. 또 이때 최우 집권기 때 몽골과의 대몽 항쟁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고 이 강화천도를 주도한 게 바로 최우. 그리고 삼별초가 조직된 것도 이 최우 집권기 때고 강화도에서 그렇죠, 불력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조대장경, 즉 8만 대장경의 조판이 시작된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49회 기출문제네요. 가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이곳 죽주산성은 송문주 장군이 헐 죽주산성 송문주 장군 처음 들어보는데 좀 더 읽어볼까요? 가의 침입을 격퇴한 장소입니다. 사신 저고의 피사를 빌미로 가가 쳐들어오자 아하 결정적인 힌트 나왔네요. 사신 저고의 피사를 빌미로 고려에 쳐들어온 나라는 몽골. 따라서 이 문제는 몽골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 찾아라. 1번 화통도감을 두어 화포를 제작하였다. 이건 고려말 우왕 때 주로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서 설치된 게 화통도감. 2번 진관체제를 실시하여 국방을 강화하였다. 진관체제는 조선 전기의 지방군사제도. 3번 별무반을 편성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이건 고려 숙종 예종대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한 역사적 사실이고. 4번 삼수병으로 우상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훈련도감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중에 설치된 부대의 명칭. 5번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8만 대장경을 간행하였다. 5번이 정답이네요. 5번 정답. 자, 그러면 우리 대몽항쟁과 삼별초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선 몽골이 어떻게 쳐들어온다? 몽골의 사신이었던 저고요가 살해당하면서 이 저고요 피살 사건을 빌미로 몽골이 쳐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때 귀주성을 근거로 박서가 항전을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고려가 몽골에 막대한 양의 공물을 바치기로 하면서 화의가 성립했는데 고려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죠. 그렇죠, 강화도로 천도에서 장기 항전을 준비한다. 그러자 몽골이 바로 2차 침입을 단행하게 되고 이 몽골의 2차 침입 때 처인성, 엄밀히 말하면 처인 부곡이죠. 이 부곡민들을 이끌고 승려했던 김윤우가 적군의 이 몽골군의 총대장인 살리타를 사살하는 큰 전공을 거둔다. 총사령관이 사살당하자 물러갔던 몽골군이 곧바로 다시 쳐들어오는데 이 몽골의 3차 침입 때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된다. 또 이후 4차 침입 때 막대한 피해를 입고 5차 침입 때
그렇죠. 2차 침입 때 처인성 전투의 영웅 김윤우가 이번엔 충주에서 다시 한번 몽골군을 격퇴한다. 자, 이렇게 우리 몽골과의 항쟁 약 30여 년간 진행이 되는데 지칠 대로 지쳐있다가 이 최씨 무신 집권기의 마지막 집권자 최이가 1258년에 피살되면서 최씨 집권이 마무리된다. 그리고 몽골과의 강화가 맺어지는데 원종이 즉위하면서 곧 개경으로 환도까지 이루어지면서 무신 집권기가 마무리된다. 최종적으로는 최이가 죽고 나서 최이를 죽인 김준이라는 무신이 권력을 잡았다가 이면 임유무까지 이어지지만 임유무에서 무신 집권은 마무리된다. 자, 우리 대몽항쟁하면 삼별초 떠오르는데 삼별초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별초, 최후 집권기 때 개경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야별초에서 시작되어서 좌별초, 우별초에 몽골의 포로를 갖다 돌아온 신위군이 합쳐져서 삼별초가 형성이 된다. 삼별초는 최씨 가문의 사병 집단이에요. 국가의 부대가 아닌 사병 집단이다 기억하셔야 되고 경찰의 역할과 특수부대 역할도 같이 했다. 그리고 이 삼별초는 개경환도에 반발하게 된다. 그래서 드디어 삼별초의 항쟁이 시작된다. 처음에는 누가 지휘하였다? 배중손이. 어디서? 강화도에서. 하지만 여몽연합군이 공격해오자 근거지를 진도, 용장산성으로 옮겼고 거기에도 여몽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이번엔 김통정의 지휘 아래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서 항파두리성을 근거로 항쟁을 이어나갔으나 결국 제주도에도 여몽연합군이 상륙하면서 진압되고 만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50페이지 7문제네요. 밑줄군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곳은 김방경의 묘입니다. 그는 개경환도 이후 몽골의 간섭이 본격화된 이 시기. 개경환도 이후 몽골의 간섭이 본격화된 시기를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원간섭기라고 부르죠. 따라서 이 문제는 원간섭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창설되었다. 아까도 나왔네요.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은 그렇죠. 임진왜란 중에 설치된 부대. 2번 삼군부가 부활하여 군국 기물을 전담하였다. 이건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 집권기의 역사적 사실이고 3번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첨의부로 개편되었다. 아이고 관제가 이렇게 격화된 거네요. 3번이 정답이네요. 3번 정답. 4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초계무신제가 시행되었다. 이건 조선 후기 정조대의 역사적 사실이고 5번 국방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비변사가 처음으로 설치된 건 그렇죠. 조선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임시기구로 비변사가 처음 설치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간섭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간섭기, 원나라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우선 관제부터 격화를 시킨다.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고려 이성육부의 대표적인 이성을 합쳐서 첨의부로 격화시키고 육부는 사사로, 중추어는 밀직사로,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로, 어사제는 감찰사로 관제를 격화시킨다. 이뿐만 아니라 호칭도 격화시키는데 폐하는 전하로, 태자는 세자로, 조와 종으로 끝나던 왕명은 무슨 왕, 거기다가 또 앞에 충자까지 붙였죠. 충렬왕, 충선왕, 충수왕, 무슨 왕으로 호칭마저 격화시킨다. 그리고는 내정도 간섭한다. 내정 간섭을 위해 파견한 관리가 다루같이, 그리고 내정 간섭을 위해 설치한 관부가 정동행성. 원래는 이 일본 원정을 단행하기 위해 만든 관부였으나 이게 내정 간섭 기구로 성격이 변한다. 자, 영토까지 뺏어가요. 그래서 철령 이북의 땅에는 쌍성 총관부를 뒀고 서경에는 동령부, 제주도에는 탐나 총관부를 두어서 직할지로 만들었다. 거기다가 막대한 양의 곡물도 요구하였고 심지어 결혼도감을 설치해서 공녀까지 빼앗아갔고
자기들 매사냥을 위해서 응방을 설치해서 해동청이라는 고려의 매까지 뺏어갔고, 이렇게 몽골의 영향력이 커지자 몽골어, 몽골 의상, 변발 등의 몽골의 풍습, 몽골풍이 유행하게 되었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일본 원정 빠뜨렸네. 자, 이 원나라가 고려의 강요에서 드디어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쳐들어가게 된다. 1차는 1274년, 2차는 1281년. 그러나 두 번 모두 태풍으로 실패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이 태풍을 신이 도와준 바람이다 해서 가미카제라고 부른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53회 기출문제는 밑줄그은 이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곳에는 이왕과 그의 왕비인 노국대장공주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종묘에 고려왕의 신당이 조성되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왕은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습니다. 아이고, 힌트 참 많이 주시네요. 하나만 있어도 맞출 수 있는데 노국대장공주도 주고 기철 등 친원 세력 숙청도 주고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까지. 이런 정책을 실시했던 왕, 이런 사실과 부합하는 왕은 공민왕. 따라서 이 문제는 공민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 찾아라. 1번 망건당을 두어 원의 학자들과 교유하였다. 이건 충선왕대의 역사적 사실이고. 2번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운영하였다. 2번이 정답이네요. 2번 정답. 3번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이건 고려 광종대의 역사적 사실이고. 4번 정계와 계백요소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이건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이고. 5번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이건 고려 성종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민왕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공민왕은 반원 자주정책을 폈다. 구체적으로는 몽골풍을 폐지하고 원에 의해서 격화됐던 관제를 복구시켰고, 대표적인 내정 간섭 기구였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또 기철 등으로 대표되는 친원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다. 그리고 정방을 폐지하여 왕권을 강화하였고, 고려가 원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땅, 천령 이북의 땅, 쌍성 총감부를 무력으로 수복하였다. 이때 고려군 총사령관이 유인우, 이 쌍성 총감부 지역에서 고려의 내응에서 고려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이자춘. 이 이자춘이 누구죠? 그렇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아버지. 그리고 공민왕은 성균관을 정비해서 기술학부가 있던 성균관에서 기술학부를 떼어내고 성균관을 유학교육 전문기관으로 만들었다. 즉 이색을 중심으로 유학교육을 강화했는데, 이때 정몽주, 정도전 등의 신진사대부가 크게 중용되기 시작하였다. 자, 그리고 공민왕은 대표적인 개혁기구로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는데, 이 전민변정도감은 권문세력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사유한 토지와 노비, 권문세력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였다. 누구를 중용해서? 그렇죠. 신돈을 중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로 신돈을 중용하였다. 자, 그리고 이 공민왕 시기에 홍건적과 왜구가 고려에 쳐들어왔는데, 우선 홍건적을 살펴보면 홍건적이 1차로 1359년 쳐들어와서 석영까지 함락당하고, 그 다음엔 2차로 1361년에 쳐들어왔을 땐 개경까지 함락돼서 공민왕이 복주, 지금의 안동까지 피난을 가야만 했다. 자, 그리고 왜구도 이때, 즉 공민왕 때, 그리고 공민왕의 아들인 우왕 때 대거 침입해왔는데, 이 왜구를 격퇴한 전투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영장군의 홍산대첩, 나세 심덕부 최무선의 진포대첩, 그리고 이성계의 황산대첩.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